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순간 제 귀가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귓속 깊이 파고들었는데 고개를 들어도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앞자리 아주머니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옆자리 청년은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렸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고 마치 제 귀에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환청인가? 보청기가 잘못 잡아낸 소린가?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건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한 줄이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제 이름은 이영호, 올해 68살입니다. 지금 저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살아갑니다.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보청기 이야기가 나오면 화부터 냈습니다. 내 귀가 뭐 어때서 내가 벌써 늙었다는 말이냐. 그런 억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젊었을 땐 소리가 제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군대 시절 훈련을 마치고 전우들과 함께 부르던 군가 소리는 제 청춘의 힘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깔깔대던 웃음소리, 거리에서 들려오던 흥겨운 노랫소리, 그 모든 게 저의 청춘을 상징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집으려다 동시에 손이 닿았는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 책 먼저 보시겠어요? 그 맑은 목소리가 며칠 동안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소리는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아이들이 깔깔대며 집안을 뛰어다니는 소리, 밤마다 아내와 함께 보던 드라마의 대사들, 심지어는 아내의 잔소리조차도 지금 돌이켜보면 따뜻한 음악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회의 시간, 동료들이 농담을 하며 웃어도 저는 이유를 몰라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가족들이 즐겁게 대화할 때도 저는 자꾸만 되묻기 일쑤였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줘.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에 스치는 피곤한 기색을 보며 속이 상했습니다. 아내는 늘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보청기 좀 하세요. 대화가 자꾸 끊기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자존심이 상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귀가 뭐 어때서? 나 아직 안 늙었어. 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힘들어요. 제발 보청기 좀 하세요. 그 말조차 섭섭하게 들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자니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과의 대화마저 힘들어지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보청기를 착용했습니다. 처음엔 귀에 낯선 기계가 걸려 있는 게 불편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보청기는 늙음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해주는 달이라는 것을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습관처럼 보청기를 만지작거리며 작동을 확인했습니다.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지, 배터리는 괜찮은지. 그런데 버스가 출발한 지 몇 분 되지 않아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환청을 듣는 건가? 보청기가 잘못 작동하는 건가?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버스 천장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승객께서는 천천히 타셔도 됩니다. 알고 보니 그건 단순한 안내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마치 누군가 직접 말을 건네는 것처럼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은퇴 이후 저는 늘 허전했습니다. 아내도 떠나고 아이들은 바쁘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괜히 쓸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내방송은 제게 인생의 메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괜찮으니 천천히 살아도 된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울려 퍼지는 방송, 공원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병원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안내 멘트, 심지어 드라마 속 짧은 대사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세요. 평범한 안내였지만 저는 그걸 제 삶에 대입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급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숨 좀 고르면서 천천히 살아도 되겠구나. 또 다른 날은 이런 문장이 들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저는 그걸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걸 듣게 됐습니다. 젊었을 땐 귀가 멀쩡해도 정작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잔소리, 친구의 고민을 대충 듣고 흘려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짧은 방송 한 줄도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제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나이 들어 귀가 약해진 건
어쩌면 더 섬세하게 들으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버스를 탈 때마다 안내 방송을 기다립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날의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저에게 준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늙어가는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천천히라도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간 방송 멘트 한 줄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은 적이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